4분기부터는 넷마블 연계 실적에 반영이 된다. 이게 계속 물레방아처럼 계속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똑같은 패턴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18일 현재 시각은 1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넷마블 코드번호 251270입니다. 자, 오늘 넷마블이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좀 달러라든가 다른 이 지지 구간들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이 좀 나올 것이냐. 일단은 타이밍이 좀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오늘, 어제, 좀, 이 부분들을 좀 뚫고 올라가는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한 13만원? 13만원 부분들이 여기 또 지지 구간이었죠. 또 이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좀 되돌리는 움직임들 보여줄 가능성들도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3만원을 한 번에 뚫어줄 것이냐, 13만 2,500원을 갈 것이냐, 근데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좀 무리지 않을까. 또 시장만 잘 개선이 되는 모습들 보여준다고 한다면,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13만 4천원, 4천 5천원, 여기 좀 저항 구간이긴 한데, 13만 2,500원 이까지는 내일 13만 원 돌파를 하면 13만 2,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여기서 조정을 받냐, 여기서 조정을 받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가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돌파를 강하게 보여주다가 오늘 달러가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도 끝도 없이 달러가 기초통화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일은 거의 뭐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달러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지수도 떨어지는 모습들도 보여줬죠. 오늘 이제 달러가 조정을 받은 만큼 지수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은 달러가 내일도 떨어지는 모습들,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지수가 돌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달러를 보면서 대응을, 시장의 방향성을 좀 가늠을 해가면서 오늘 달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시장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예측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코스닥에 일단 들어와 줬어요. 일단은 코스닥에. 코스피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좀 관망을 하는, 이제 매도가 이제 더 이상 나올 매도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매도가 좀 주춤하고 있는, 얘네들도 한도 끝도 없이 매도가 나올 리는 없겠죠. 더 나오려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 억지로 이 뭐 일단 나오는 것에서는 좀 이제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예상이 좀 되는 상황들. 기관이랑 금융투자랑, 원래 평소 같은 경우에서는 장 초반에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최근엔 좀 그랬어요. 매수를 보여주다가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시장을 반등시키는 게 좀 힘겨웠기 때문에 매도로 선언을 하고 좀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를 좀 하고 약간 다시 매수하는 모습들. 오전에는 매수 보여주다가 시장에 반등이 안 나오면 그냥 다시 던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매수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 달러가 좀 안정이 되는,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왔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영향을 좀 미치는 것들도 좀 크겠죠. 오늘 외국인들도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장 초반에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1시 39분인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세, 최근에 이제 매도를 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또 매수 동향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 매수세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한 3일 정도 가량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좀 같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넷마블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하반기에 마블 콘테스트, 마블이라는 게임을 출연을 하고 이제 신작을 발표를 하고, 이제 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마블 레볼루션 다음으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그리고 세븐나이츠도 그랬지만 제예나라도 마케팅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IP 비용이랑 지식재산권 같이 주면서 IP 비용들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세븐나이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 출시를 했던 신작, 어 제이나라 전에 세븐나이츠가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마케팅 비용들을 다 하고
마케팅 처음에 출시를 할 때 마케팅 비용을 하고 지금 이제 세븐나이츠에 대한 온전한 매출이 반영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것도 조금 살짝 미미했던 것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 나라는 마케팅 비용만 반영이 되고 온전한 실적 그런 것들은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전에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뭐 IR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3분기에 제 나라가 반영이 되는 것들 이게 좀 지연이 돼서 이연 출시일에 따라서 좀 실적이 반영되는 게 좀 틀릴 거다라는 것들 이전에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IR 자료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 중에서 조금 이제 오해가 어,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댓글도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옛날에는 이때 온전히 반영을 할 거고 이때는 세븐나이츠에 대한 온전한 실적들을 기대를 했는데 마케팅 비용들이 더 증가가 되는. 근데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세븐나이츠에 대한 온전한 실적은 마블도 마케팅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마블도 마케팅 들어가고 세븐나이츠가 이때 출시해가지고 마케팅 비용 들어가고 온전한 실적을 반영을 되는 게 이때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마케팅 비용에 제나라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이 좀 됐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마블이 마케팅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마블이 마케팅 비용 들어가고 제나라가 온전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영업이익률이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이게 계속 물레방아처럼 계속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제 우려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의 추정치, 예상치 거기에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예상치에 하회를 한다든가 상회를 하는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좋게 나오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그런 것들 떠나서 앞으로의 전망인데 스피넥스를 인수를 한다. 2조 5천억 원에. 2조 정도 5천억 원의 스피넥스를 인수를 한다. 그거를 위해서 카카오뱅크를 지분을 완전히 매도를 했죠. 스피넥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스피넥스 같은 경우에서는 4분기쯤에 이제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들이 높은 상황들이라고 하니까 무난한 그런 인수는 무난하겠죠. 이제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뭐 확보를 하기 나름이긴 한데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자 볼게요. 여기 스피넥스 게임즈 인수는 현 시점에서는 가치 중립적이다. 구조적인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 그래요. 스피넥스의 압도적인 고성장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인다. IP 시너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실적이 일단은 분기마다 개선될 전망이다. 다수의 신작 게임이 출시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지난 세븐나이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서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분기마다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기대를 했었던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반영이 되기를 기대를 했었는 건데 어 이전부터 좀 이제 생각보다 효과가 좀 미미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올 상반기 전년보다 46% 증가한 3,289억 원을 기록한 스피넥스 인수를 마치고 4분기부터는 넷마블 연계 실적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신작들도 기대감들이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스피넥스를 어떻게 인수를 하고 어떻게 연계 실적을 발표를 하고 실적에 반영이 된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로 좀 잡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오늘 13만 원 부근 여기 돌파를 할 수 있을지 13만 2,500원 부근 터치를 할지 조정은 어디서 나와주는지 그런 것들 가늠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피넥스와의 시너지 그런 것들 4분기에 반영이 되기를 빨리 인수를 해서 일단은 이 인수를 해서 신용등급 뭐 자산에 대한 가치 뭐 그런 뭐 부채가 되겠죠. 재무 건전성이 될 것 같은데 그 재무 건전성을 빨리 확보를 하는 그 개선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기를 바라보면서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넷마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의 주시고요 댓글로 그럼 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은 김현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설명을 드리고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솔 PNS 현재가 2,860원, 1,500가 2,940원, 현저가 2,720원. 그리고 DB 현재가 1,230원, 1,500가 1,265원, 현저가 1,120원. 올리패스 현재가 14,800원, 1,500가 15,250원, 현저가 1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네요. 자, 그리고 한솔 PNS 추천드리고 1,500가를 달성을 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리패스도 1,500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그리고 DB도 1,500가 달성을 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받고 나면은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죠. 그 뒤에 움직임들도 좀 살펴보시면은 좋긴 합니다. 자, 한솔 PNS 1분봉 차트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 조정 흐름 보이다가 또 올라갔죠. 자, 손절가, 목표가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DB 같은 것도 올리패스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손절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든 100%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테마주 검색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오시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전부 다 한눈에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VIP 매매 결산 그리고 추천 종목 운영 방식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